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리스트를 남겼습니다. 유품에서 금품 로비 정황을 담은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당사자들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먼저 영상으로 추적해봤습니다.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은 모두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사태 파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5자의 메모. 이 55자의 메모가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좀 먼저 짚어보죠. 일단 성완종 회장이 어제 아침에 5시 10분 정도에서 청담리 자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6시부터 6시 50분까지 경향신문 기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그 내용에 보면 사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허태일 전 비서실장한테 돈을 전달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파장이 좀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과연 고인이 사망 이전에 그냥 한 얘기냐 그렇지 않는 얘기냐 예. 그 정도의 선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 자살한 현장에서 본인의 주머니에서 메모지가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 경향신문 기자하고 한 얘기의 내용이 예. 그대로 거기에 메모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예. 거죠. 그래서 김기춘 실장한테 2006년 9월에 10만 달러 줬다는 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허태일 전 비서실장한테 여러 번에 걸쳐서 7억 정도 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경향신문으로 인터뷰한 그 내용 자체가 메모지에 그대로 담겨 있고요. 그거 외에도 2명을 포함한 8명에 대한 돈을 얼마 줬는지에 대해서 담겨 있는데 이제 그중에 물론 2명 네. 현재 이완구 총리하고 현 실장인 이병기 실장에 대한 돈 액수는 적혀 있지 않죠. 예. 이름만 적혀 있죠. 그렇죠. 그 뒤에요. 그래서 사실 사망이 직전에 어떤 경향신문과 인터뷰 그리고 메모지에 그런 걸 전체를 보면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예. 죽는 사람이 과연 거짓을 할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특히 더 이 메모지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와 진실성이 있지 않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일파만파로 더 예. 많이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8명의 이름 가운데 2명은 경향신문 보도에도 거론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완종 전 회장이 숨지기 전에 마지막 육성을 남긴 건데 언론과의 인터뷰였죠. 경향신문 과의 인터뷰에서 2명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녹취를 들어본 이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준비됐으면 들어볼까요? 네. 허태열 실장, 네, 국회의원 당시에 제가 만났잖아요. 네, 그때 내가 한 7억, 현금 7억 주고, 그냥 현금으로 주셨어요, 바로? 예, 그러면, 예, 현금으로, 네, 우리가 니베라 호텔에서 만나서, 네, 몇 차례 서울에서요. 걸쳐서, 네. 예, 몇 차례 걸쳐서 7억을 주고, 김기춘 실장이 대한민국에 제일 깨끗한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그 양반한테 한 10만 불 내가 달러로 바꿔서, 아, 네, 그 롯데 호텔 그 힐스클럽에서 내가 전달해 드렸고, 네. 육성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네. 이 녹취에서 지금 언급된 이름, 지금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보통 예. 지금 이완구 총리가 부패와 전쟁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굉장히 속도 빠르게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수사 방향은 3가지 방향이었어요. 첫째가 이제 방산비리 있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 예. 있었고, 세 번째 바로 해외 자원 개발 비리거든요.
근데 사실 포스코 건설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관련자 여러 명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또 방산비리도 일광공의 이규태 회장을 비롯해서 예. 또 그 통해안 비리랄지 해군참모총장 뭐 그런 분들이 다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나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제 첫 단추를 끼려고 하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는 성완종 회장을 여러 가지 기업과 관련된 비리를 구속하고 네. 그다음에 광물자원공사랄지 석유공사 소위 말하는 에너지 공기업이라고 하죠. 그 에너지 공기업과 관련된 비리를 수사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성완종 회장이 사실 자살을 한 거죠. 예.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정권 차원에서 수사하는 것을 보통 기획사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기획사정이라는 것은 결국 검찰의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수사도 일종의 정치와 같은 생물이에요. 그래서 수사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정권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도 사실은 기획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가는 와중에서 성완종 회장이 자살을 했고 자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성완종 회장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청와대와 총리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 나를 몰아간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하고 기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돈을 줬지만 지금 현재 가장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의 실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일대 비서실장인 김기춘 실장 아닙니까? 1대가 허태열 예. 실장이죠.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 예. 그다음에 지금 이병기 실장이 메모지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본인이 MB에 만약 측근처럼 몰아가서 정치 희생양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자기가 돈을 준 사람이 만약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 정권의 실세를 타켓으로 해서 메모지에다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집권 3년 차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동력을 얻어서 경제 살리기도 하고 일을 막 하려는 찰나에 또 부패와 전쟁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부패와 전쟁이라는 것이 뭐 언론에도 굉장히 MB 정권을 포커스 삼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현 정권의 도덕성에 굉장히 흠집이 생기는 거죠. 그럼 과연 앞으로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예. 그러한 장애물에 부닥치게 된 겁니다. 예. 기획사정 말씀하셨는데 검찰은 이번 수사가 절대 표적 수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자, 표적 수사와 기획사정은 예. 좀 다르죠. 표적 예. 수사는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 거고요. 이제 기획사정이라는 것은 부패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예.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약간의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감은 예. 다릅니다. 자, 네. 세 번째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네, 당사자들 김기춘 전 비서실장, 허태열 전 비서실장 포함한 모든 분들이 그런 일은 없다. 사실 무근이라고 말을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데 YTN도 오늘 오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하고 매우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9월 26일 날 내한테 돈을 건넸다는데 난 9월 23일에 출국했어요. 9월 26일에 서울에 없었습니다. 롯데헬스 제가 회원이긴 한데 운동복 입고 운동하고 또 옷 갈아입는데도 사람이 많아요. 예. 거기서 무슨 거금을 주고 할 이유도 없고 네네. 분위기가 아닙니다. 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날짜나 장소 같은 시간 그 사실관계도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조금 메모하고 그 경향신문과 인터뷰 내용하고 좀 다른 점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9월에 줬다고 돈을 그 독일 가기 전에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독일 총리 만나러 가기 전에 돈을 줬는데 네. 10만 달러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메모지에 보면요. 9월 26일 날 돈을 준 걸로 예. 되어 있는데 실제 출근 9월 23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은 있는데 사실 그게 날짜까지 기억할 정도의 그 굉장히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2006년도이기 때문에 예.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성완종 그 진실로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예. 좀 착오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소공도에 있는 롯데 헬스클럽의 김기춘 실장이 회원이라는 것도 맞고요. 예. 그 당시 또 박근혜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 예. 한나라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독일 간 것은 맞거든요. 예. 그런 정황적인 것은 굉장히 맞아요. 맞는데 과연 그러면 돈을 전달했냐, 전달하지 않았느냐. 예.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8명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하고 네. 그 부인하고 있는 게 김기춘 전 실장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악의적인 것이다. 그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격 겸 방어를 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설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단지 이게 공소시효가 됐느냐, 완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결국 수사를 해봐서 그게 과연 뇌물의 개념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그래서 만약에 정말 진실을 밝혔는데 네.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하면 될 것이고요. 만약 예. 뇌물죄가 된다고 한다면 처벌하면 되는 거죠. 네. 일단 메모에 그 거론된 당사자들의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제 그런 일 모른다 이렇게 네.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도 자신 있으면 검찰 조사 받으라고 말한 적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나에게 좀 섭섭했던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지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당사자들의 반응이 이제 일렬로 이제 굉장히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이게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어떤 증거를 찾을 수도 없는 거고요. 사실 몇 년 전에 뭐 얼마 줬다 이런 게 이게 구두 진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증거를 뭐 확보하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일반적인 뇌물죄, 실질적으로 당사자 뇌물을 준 사건도요. 예. 그걸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이제 진실이 누가 진실하느냐, 예. 어떤 것이 신빙성이냐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 일단 당사자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사망했기 때문에 과연 다른 증거에 의해서 돈을 받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 이게 만약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예. 실질적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수사 자체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 검찰이 판단을 하겠지만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굉장한 국민의 관심 가질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도덕성에 관한 이게 판단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로 인해서 어떤 현 정권의 도덕성이 흠집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말 레임덕도 심해질 것이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하는 그런 국정을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에 어떻게 됐던 여권 자체에서도 아마 수사를 하는데 반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로 갈 가능성도 꽤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뭐 사실인지 여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김기춘 전 실장, 허태열 전 실장 이야기도 했고 다른 인물들도 뭐 앞다퉈서 네.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저희들이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완구 국무총리 말씀하신 대로 부패와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이름만 나오고 뭐 금액 같은 거는 나오지 예.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관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완구 국무총리는 함께 의정 활동을 한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밝혔고 친박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죠. 홍문정 의원은 음모가 아니겠느냐. 19대 국회 이전에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둘이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 또 홍준표 경남도지사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으로 부각된 인물인데 홍준표 지사도 네. 성 회장을 잘 알지도 못하고 돈을 받을 정도로 친밀감이 없다라고 네. 강력 부인했고요. 서병수 부산시장도 이제 몇 번 통화하고 만나긴 했는데 성 회장이 금품을 건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 메모지에 예. 나와 있는 인물들 예. 전부 다 친박 실세들 아닙니까? 예. 친박 실세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MB 정권의 측근을 몰아가면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기억에 나는 사람 중에서 아마 친박 유지를 한 것 같고 예. 저도 메모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기춘 실장에 대한 굉장한 어떻게 보면 서운한 감정이 많이 있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 일단 김기춘 실장을 제일 앞에다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날짜도 2006년 9월 26일이라고 예, 이렇게 특정했죠. 못을 박아서 예. 특정해서 한 거 보면 김기춘 실장에 대한 굉장한 서운한 감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보면 뭐 유정복 인천시장한테는 뭐 3억, 홍문종 의원 2억, 홍준표 경남지사 1억,
이제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누군지를 뭐 얘기 안 했지만 실제 언론에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실제 이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일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지금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이병기나 이왕구 이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이름만 적어놓고 금액에 대해서는 뭐 쓰지 않았습니다만 예. 아마 지금 검찰에서 그 성완종 회장의 그 통화 내역을 조회하고 있는데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경향신문과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을 낸 게 아니고 아마 본인의 군명을 위해서 그동안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통화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한 다음에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모지를 쓰지 않았는가 예.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근데 검찰에서 메모지에서 필적 감정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이게 필적 감정하면 뭐 이게 성완종 회장의 글씨체냐 아니냐는 나오겠지만 사실 언제 작성을 한 거냐는 사실 정확히 밝히는 쉽지는 않습니다. 뭐 2년 전에 쓴 거냐, 3년 전에 쓴 거냐, 오래됐냐, 최근에 쓴 거냐 정도는 밝힐 수 있겠지만 예. 그게 뭐 시간대별로 뭐 어제 몇 시에 쓴 건가, 오늘 몇 시에 쓴 건가 그거는 밝히는 쉽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 의지만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뭐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성완종 회장이 사망을 했지만 이게 2006년도, 2007년도에 있어서 이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완종 그 육성 테이프에 보면 본인이 혼자 가지 않고 직원하고 같이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당시에 같이 수행을 했던 사람 그리고 돈을 어디서 출금을 했는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진실은 밝힐 수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수사를 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참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변호사님이 검사 출신이시니까 뭐 수사에 ABC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검찰이 이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가 직접 쓴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적 확인 절차를 밟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절차들이 예상됩니까? 일단 이제 필적으로 확인해서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요. 일단 시점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마 성완종 회장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메모지만 남긴 게 아니고 가족에게 어떠한 파일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와 지금 사실 뭐 누구에게 뭐 2억 그러면 그 자체만 가지고 수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 날짜와 장소가 특정이 돼야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허태열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장소 날짜가 거의 특정이 됐기 때문에 그 뭐 수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게 관계된 사람들을 먼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날짜를 특정해야 하는데 아마 본인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자살을 결심했다고 한다면 그냥 저렇게 메모만 남기고 썼다고 한다면 단지 여론에 어떠한 환기를 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억울해서 뭔가를 자기의 어떤 그걸 밝히고 싶어서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가족이나 또 다른 파일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만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 자금 추적 가능할 거고요. 또 관계자들의 조사를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진실은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눈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검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부정부패 수사 전반을 점검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은 검찰의 사명이자 존립 근거다. 또 자원개발 비리 등 수사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자원개발 비리 등 현재 진행 중인 부정부패 수사를 한 점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계속해서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바란다.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외 자원 개발 공사 비리와 관련된 것이 첫 수사지 않습니까? 첫 수사인데 사실 성완종 회장이 이제 사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수사가 굉장히 차질을 빚게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검찰의 계획은 이랬던 것 같아요. 일단 성완종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금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 내용은 뭐 해외 자원 비리가 아니고 개인의 비리지 않습니까? 9,500억 원 분식 회계, 그리고 800억 상당의 사기 대출, 또 250억 원 상당의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업무사 횡령이거든요. 그래서 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일단 이건 시작이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되고 나면
해외 자원 비리와 관련된 건 이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이제 두 가지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광물자원공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니켈 광산과 관련된 엠바톤인가요? 니켈 광산과 관련된 그 고가의 광물자원공사에서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워크아웃 과정에서 어떤 정관계 로비를 했을 것이다. 예. 그러면 거기서 사실 그것은 전 정부가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구속이 되고 나면 그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 성완종 회장이 사망을 하니까 이제 검찰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다음 수사는 석유공사와 관련된 수사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 일단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현재 어떤 사망한 단계에서 또 그 부분을 수사하기 어려우니까 예. 그쪽으로 돌아가서 수사 속도를 조절하면서 아마 거기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군요. 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 이른바 금품 로비 정황이 담긴 리스트 진위 여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조금 전에 부정부패 수사 반드시 더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혔는데 이번 리스트 진위 여부를 떠나 여야 정치권이 이미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